그것은 러시아 군인들을 공포에 질려 마비시킬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넘으려다 죽음을 맞이하는 실제 죽음의 벽입니다. 새로운 공포의 단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학살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움직이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1년 내내 구축해온 드론 라인 덕분입니다. 이 죽음의 벽 구축에 우크라이나와 파트너들은 8억 8천만 달러만 썼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 쓴 2조 5천억 달러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공격을 시도할 때 그들을 산산조각내는 드론 기반 방어에 체계적인 벽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전선은 러시아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00개 드론 부대를 하나의 전투 부대로 통합한 덕분인데 이 부대가 러시아군 상대 전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겨울에만 드론 라인이 3만 명의 러시아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알게 되시겠지만 이 드론 라인은 앞으로 더 커지고 더 강해지며 더 효과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공세를 저지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우크라이나는 줄곧 그렇게 해왔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활용이 방어의 핵심이었으며 다른 나라들이 군사 교리를 완전히 다시 쓰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미 많은 이야기와 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드론 라인이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해오던 일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드론 라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우크라이나는 드론 라인 교리라는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 최전방 방어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사용하는 방식, 즉 주로 지상군과 협력하는 개별 드론 부대에 의존하던 방어 체계를 전선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큰 주목을 받았던 드론 사용 방식을 새로운 군사 교리로 공식화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론을 운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장관 루스탐 아미로프는 페이스북 영상에서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며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특수 드론 부대에 더 현대적인 자원과 기술, 그리고 특별히 훈련된 인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들은 밀리타니가 말하는 10-15km, 즉 6.29.3마일의 접근 금지 구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게 되며 이로 인해 러시아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어 거점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광범위하게 진행됐으며 군인과 민간인을 우크라이나 주요 드론 부대인 마디아르의 새들 부대에 모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드론 라인이 전년도에 발표된 이후 규모와 범위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제 드론 라인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진 킬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 드론 라인은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기술적 우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군을 소모시켜 전쟁을 러시아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8억 8천만 달러라는 금액을 언급하며 드론 라인이 우크라이나 단독 관리 사업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드론 라인 프로젝트의 확대를 지원했으며 제공된 자금은 전선 너머까지 이어지는 살상 구역에 대량으로 배치된 FPV 드론의 대량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후방 파괴에 사용된 장거리, 중거리 드론 등 폭격용 무인 항공기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왔습니다. 또한 드론 라인 프로젝트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ISR, 즉 정보, 감시, 정찰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이는 훨씬 더 많은 드론, 즉 눈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드론들은 실시간 영상을 델타 시스템으로 전송해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기타 공격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드론 라인 프로젝트가 드론을 분산적으로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방어 전술의 핵심 요소로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 특히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푸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쉽게 무너질 것이라 여겨졌던 나라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겨울 석 달 동안 러시아의 9만 명이 넘는 추가 사상자를 발생시킨 나라입니다. 사상자 중 약 3만 명이 드론 전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 드론으로 탐지와 파괴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방어 교리가 됐습니다.
드론 전선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큰 이유입니다. 당신이 러시아 군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전쟁 초반에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늘 문제였던 걸 압니다. 그들은 러시아 장갑차를 파괴하고 병력 집결지를 공격했습니다.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방어망이 허술해 뚫을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올바른 경로만 찾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도달해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어선에 도달하는 것조차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야 할 곳에 도달하려면 우크라이나 군대의 모든 부대와 협력하는 드론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수마일에 이르는 지형을 통과해야 합니다. 머리 위로 나는 정찰 드론이 이미 당신을 감지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델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어느새 FPV 드론이 들이닥칩니다. 드론 전선을 1마일도 뚫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드론과 드론 전선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들을 추적하는 우크라이나 탐색 및 파괴 부대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언급했듯 드론 전선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목표 중 하나는 사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체계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다룰 예정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딱 좋은 순간입니다. 확장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제 드론 라인의 확장을 러시아의 지상 공세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신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러시아 공격 저지를 위한 필요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일 제곱킬로미터마다 200명 넘는 러시아 병력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이런 손실로 더 이상 징역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영상 마지막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를 달성하려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라인을 러시아군을 파괴할 강력한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제거하고 있는 평방킬로미터당 156명이라는 수치보다도 더 인상적인 비율로 도네츠크주 같은 지역의 다른 방어선과 함께 말이죠. 이는 더 많은 드론과 조종사, 그리고 첫 해 구축된 기반 위에 더 큰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곧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2월 28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드론 라인 이니셔티브 확장을 위해 네덜란드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도로프와 네덜란드 국방장관이자 부총리인 딜란 예제로즈 자이리우스 사이의 회의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양측은 드론 라인이 우크라이나 군사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이니셔티브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여단이 UAV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같이 드론 라인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다른 드론 프로젝트들도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론 라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이를 운용할 1000개 넘는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라인이 700마일 이 넘는 전선 전체에 걸쳐 확장되려면 모든 우크라이나 여단이 그 1000개 팀 이 제공하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즉, 더 많은 팀과 훈련, 드론 활용이 늘어나 여단의 역량이 강화되고 러시아군 사망자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드론 라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페도로프는 드론 라인 이니셔티브가 우크라이나 군에 더 깊이 통합될 때 국방장관의 야심찬 러시아군 제거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페도로프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매달 최소 5만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를 낼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공격은 멈추고 목표 달성 시 러시아는 연간 60만 명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2026년 러시아는 40만 9천 명의 병사 모집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페도로프 계획대로라면 병력 부족이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손실보다 적은 병사를 모집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는 치명적인 손실을 만회할 예비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상황이 절박해 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이 조치가 이미 줄어든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장기 전쟁 목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파트너들을 조종해 지원을 철회하게 하려던 시도가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곧 그 조작과 실패를 다룰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서 페도로프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24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10걸음 앞서도록 설계된 이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계획의 큰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영공을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미사일과 드론 요격률을 최소 95%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방 파트너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샤이드형 장거리 드론을 상대할 더 많은 요격 드론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드론 라인이 확대되어 이러한 요격기 제작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전쟁 목표에 기여할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목표는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다뤘습니다. 평방 킬로미터당 200명 사망은 야심찬 목표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 라인을 확대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도로프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목표는 푸틴이 침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이 세 번째 목표의 핵심 요소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석유, 그림자 선단 공격을 언급했으나 이는 드론 라인과 직접 연관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 재정을 다른 방식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모든 계약직 군인은 러시아의 막대한 비용을 들게 합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빈곤층과 소외 계층에게 그들이 본 적 없는 거액의 현금을 약속하며 참전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계약직 군인에게 주는 일회성 보너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1월 6일 보도에서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가 지난 2025년 5월 하루에 약 2,15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에 42만 2천 명의 군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평균 약 3만 5,160명이 됩니다. 이 수치는 겨울철 드론 라인이 러시아가 잃는 3만 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2025년 3월 드론 라인 형성 이후 드론 라인이 제거한 전체 병사 수에 비해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흥미로운 계산도 있습니다. 5월은 30일까지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5월에 하루에 2,150만 달러를 계약 보너스로 지출했다면 한 달 동안 보너스에만 6억 6,600만 달러 이상을 쓴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나 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러시아의 비용을 고려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드론 전선이 러시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납니다. 겨울 동안 드론 전선에서 제거된 러시아 병사는 약 3만 명으로 한 달간 파괴된 병사 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이는 6억 달러가 넘는 돈이 허공에 사라진 셈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 전선을 확장해서 이 성과를 계속 반복하고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선에 8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2025년 3월 이후 병사 사망자 수만으로도 이미 본전을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선이 확장돼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서 말한 푸틴의 유럽을 조종하려는 시도로 돌아가 봅시다. 1월 15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푸틴이 한 발언을 보도했는데, 러시아 지도자인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과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 협력에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끼로 내건 당근이자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에게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러시아가 제멋대로 유린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제외입니다. 이는 저급한 조작 시도이며 드론 전선 존재만으로도 조작이 심각하게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이 당근을 내미는 사이 네덜란드는 드론 전선에 기여하며 우크라이나와 확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즉, 푸틴의 조작 시도는 우크라이나와 파트너들 간 협력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부분 분야에 나타납니다. 채텀 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유럽이 미국 대신 우크라이나 주요 지원국이 되었습니다. 연중 군사 지원이 67% 늘었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경제를 지탱하고 러시아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900억 유로, 즉 1,04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우크라이나에 승인했습니다. 영국 등 여러 나라도 2026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내세우려 했던 어떤 당근도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지원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기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 지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드론 라인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프로젝트의 우크라이나 주요 파트너입니다. 다른 파트너들이 추가로 참여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파괴하는 드론 라인을 더욱 빠르게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그 사용 전술이 더 좋아지고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수록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가 벌이는 바로 그런 전쟁에 대비해 자신들의 군사 교리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북미 외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오데사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와 협력하여 이란의 샤이드 드론에 대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해당 국가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푸틴은 그런 협력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중동 지역에서 푸틴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곳에서 더 많은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쌓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더 많은 관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드론 생산 라인과 기타 프로그램의 확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전선 전체에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1제곱킬로미터마다 러시아 병사 200명을 제거하면 러시아의 징역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점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가 모집할 수 있는 병사보다 더 많은 병사를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서방 관리들에 따르면 푸틴의 군대는 11월 이후 매달 약 4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러시아는 침공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3만 5천 명의 병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리들 중 한 명인 영국 국방부 장관 알칸은 러시아가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칸 장관은 사람들이 푸틴의 전쟁에 자원하는 것이 편도 티켓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드론 전선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하면서 친구나 가족들이 우크라이나로 편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본 평범한 러시아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각 신병에게 수만 달러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엄청난 속도로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드론 전선은 확장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군인들을 사냥하는 일을 24시간 맥도날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라자르 그룹을 다룰 때도 그렇게 표현했으며 이 그룹은 드론 전선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그룹과 전쟁 시작 이후 그들의 행보가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최신 전술과 혁신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